이번 영상에서는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 메뉴는 근로 연말 탭, 근로소득 관리 영역에서 실행합니다.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은 일용직 사원들의 지급 금액과 근무 시간 등을 월별로 입력하는 메뉴인데요. 이 메뉴를 이용하기 위해선 인사 환경 설정 메뉴에서 일용직 급여 입력 방법을 월별로 설정해야 합니다.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은 일용직 사원 등록 탭과 일용직 급여 입력 탭으로 나눠져 있고, 이번 영상에선 급여를 입력하는 일용직 급여 입력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조회 조건에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선택합니다. 현장별, 부서별 또는 프로젝트별로 구분해서 조회할 수 있고, 현장, 부서, 프로젝트를 공란으로 두고 조회하면 일용직 사원 전체가 조회됩니다. 일용직 급여 입력 탭에 반영된 사원들은 일용직 사원 등록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귀속월에 근무 중인 직원만 반영됩니다. 급여를 입력할 때는 근무란을 클릭해서 동그라미로 반영하거나 근무 시간을 입력해서 반영할 수 있는데요. 이진아 직원은 시급직으로 시간당 금액을 일용직 사원 등록에 입력했기 때문에 근무 시간을 입력하면 시급에 근무 시간을 곱해서 지급액이 반영됩니다. 마찬가지로 연장 시간을 입력하면 연장 시급 곱하기 연장 시간으로 계산된 금액이 연장 지급액란으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만 입력해도 근무 여부가 동그라미로 바뀌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욱 직원은 1급직으로 등록했는데요. 보통 1급직은 근무 시간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근무란을 클릭해 동그라미로 변경하면 일용직 사원 등록에 등록한 지급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그리고 1급직은 근무 시간을 입력하지 않아도 지급액란에 금액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타 비과세에는 비과세 수당을 입력합니다. 기능 모음, 비과세 수당 등록을 이용해서 비과세 수당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일용직 사원들이 조회된 상태에선 비활성화되므로 상단 조회 조건 중에서 아무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럼 조회되었던 내역이 사라지면서 기능 모음의 비과세 수당 등록이 활성화됩니다. 비과세 수당은 총 5개로 등록할 수 있고, 반영 여부를 제출로 하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에 비과세 금액이 반영되고, 미제출로 하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식대는 미제출 비과세이므로 반영 여부를 미제출로 한 다음 등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비과세 뒤쪽으로 고용보험과 같은 4대 보험의 공제금액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김성욱 직원의 고용보험은 일용직 사원 등록에서 고용보험 여부를 여로 체크했기 때문에 지급 금액에 고용보험 요율을 곱해 계산된 금액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양보험은 일용직 사원 등록에 등록한 공제금액이 그대로 반영되는데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월당의 월지급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급여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날짜에 금액들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진아 직원의 고용보험도 마찬가지로 지급액의 요율을 곱해서 반영되었고, 해당 직원의 4대 보험 공제 방식은 1지급으로 했으므로 지급되는 일자마다 공제 금액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자동 계산되는데요. 이진아의 지급액을 수정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급여의 경우 15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약식 계산식으로는 15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2.7%를 곱해서 계산됩니다.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라면 소액부 징수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표시되지 않는데요. 이진아는 급여 지급 방법을 매일 지급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액이 18만 7천원이라면 소득세는 990원이니까 소액부 징수에 해당되어 지금처럼 소득세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성욱은 일정기간 지급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급액을 18만 7천원으로 입력하더라도 해당 소득세가 표시됩니다. 그 이유는 일정기간 지급은 매일매일 지급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표시하고 해당 귀속거래 소득세를 모두 합했을 때 1,000원 미만 여부로 소액부 징수가 결정되는데요. 지금처럼 18만 7천원의 소득세는 990원이지만 다른 날짜의 소득세를 모두 더했을 때 1,000원 이상이면 소액부 징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김성욱에게 16만원씩 3일 동안 지급했다면 지금처럼 소득세가 270원씩 반영되지만 결론적으로 소득세의 합은 810원으로 소액부 징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기능모음에서 소액부 징수 버튼을 클릭해서 소액부 징수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급여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상단 버튼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 버튼을 눌러보면 지방소득세 소액징수 면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는다는 내용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급여명세서 문자 보내기 버튼은 일용직 급여명세서를 문자로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더존 클라우드 팩스를 사용할 경우 문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요. 먼저 급여명세서를 문자로 전송할 직원들을 체크한 다음 급여명세서 문자 보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미리 보기 화면에서 해당 직원의 기본 정보와 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 내용 입력란을 이용해서 문자의 첫 내용을 수정할 수 있고 문자 전송 예약 기능도 있어 원하는 날짜와 시간까지 설정해 예약해둘 수 있습니다. 근무일수 버튼은 일용직 지급명세서에 근무일수를 반영하는 방법을 설정합니다. 금액 지급 기준과 근무일수 기준 중에서 선택하는데요. 금액 지급 기준은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에 지급액이 입력되어 있는 날짜들로 근무일수를 산정하고 근무일수 기준은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에 근무에 동그라미 표시된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산정합니다. 해당 설정은 현재 이 메뉴에서 하지 않고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듯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기능 모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원정보 갱신입니다. 사원정보 갱신은 일용직 사원 등록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수정된 정보를 일용직 급여 입력에 반영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급액 소득세 재계산 버튼은 지급액과 소득세를 재계산할 때 사용하는데요.
지급액은 일용직 사원 등록에 등록된 정상급여와 연장급여를 불러와 재반영합니다. 소득세는 지급액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되지만 사용자가 소득세를 편집했을 경우 입력된 지급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재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사회보험 재계산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 재계산은 사원 등록과 입력 자료를 기준으로 사회보험 금액을 재계산할 때 사용하는데요. 사원 등록으로 선택하면 일용직 사원 등록에 입력된 사회보험 금액이 반영되는데 고용보험만 지급액을 기준으로 재계산됩니다. 그리고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에 입력한 지급액을 기준으로 사회보험을 재계산하고자 한다면 입력 자료를 선택하고 재계산할 사회보험을 체크해서 재계산하면 됩니다. 이때 비과세 포함 여부를 선택해서 재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7월 이전 재계산은 선택한 사원의 국민연금을 개정 전 요율이나 상한액, 하한액으로 계산하고자 할 때 이용합니다. 다음으로 엑셀 내려받기 불러오기는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에 직접 입력하지 않고 제공되는 기본 엑셀 양식의 내용을 입력해서 업로드할 때 사용합니다. 먼저 엑셀 서식 받기를 클릭해서 업로드할 수 있는 엑셀을 다운받는데요. 엑셀은 현재 팝업에 나와 있는 경로에 저장됩니다. 엑셀의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 유의사항부터 볼 텐데요. 엑셀 업로드를 하려면 우선 일용직 사원 등록에 사원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엑셀에는 일자와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하이픈을 제외하고 숫자로만 입력합니다. 또한 엑셀이 업로드될 때 일용직 사원 등록의 주민등록번호를 인식해서 변환되므로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엑셀에 입력된 내용 그대로 업로드되지만 업로드를 한 이후에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 가능하고 엑셀 서식을 변경할 경우 업로드되지 않기 때문에 서식을 수정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엑셀에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자에는 1만 입력해야 하므로 10일에 입력했다면 10을 입력합니다. 근무 여부에선 여인 경우 숫자 1을 입력하고 사원명은 필수 입력 항목은 아니지만 저는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로드할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현장에 적용할 경우 현장 코드를 입력하고 근무 시간, 지급액도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기타 비과세와 사회보험 금액, 소득세, 지방소득세도 입력하면 되는데요. 업로드한 다음에 사회보험과 소득세를 재계산할 거라면 해당 금액들은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저는 지급액까지만 입력하고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 저장하고 업로드하고자 하는 귀속과 지급으로 조회한 다음 기능 모음, 엑셀 내려받기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엑셀 서식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저장한 엑셀을 찾아 열어줍니다. 현재 저는 7월 귀속, 7월 지급의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업로드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선택한 월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안내와 기존 데이터는 삭제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엑셀 불러오기는 이미 입력된 데이터에 덮어쓰기 되는 방식이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덮어써도 된다면 얘를 눌러 업로드를 완료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엑셀 데이터가 업로드되었고 사회보험과 소득세를 재계산하고자 한다면 기능 모음에
지급액 소득세 재계산과 사회보험 재계산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월복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복사는 현재 조회된 월에서 체크한 사원의 급여 내역을 다른 달로 복사할 때 이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김성욱의 현재 데이터를 8월 귀속 8월 지급으로 복사하려면 복사받을 자료의 귀속연월 8월, 지급연월 8월로 선택한 다음 복사를 눌러줍니다. 8월 귀속 8월 지급에서 확인해 보면 김성욱 데이터가 복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인 일 구간 복사는 특정일에 입력한 내용을 다른 날짜로 복사할 때 사용하는데요. 복사를 하기 위해선 왼쪽에서 사원을 체크하고 오른쪽에서 복사할 지급 데이터를 하나만 체크합니다. 그리고 일 구간 복사를 클릭, 복사받을 일자를 선택해 복사를 누르면 되는데요. 휴일 포함 여부를 이용해서 일요일을 포함 또는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체크했던 일자의 지급 데이터가 다른 날짜에도 복사된 부분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다른 사원 복사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으로 한 사원의 급여 데이터를 다른 직원에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복사할 대상을 체크한 다음 다른 사원 복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복사받을 직원을 코드 도움받아 선택합니다.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김성욱의 급여 데이터가 이진아와 석하루에게 복사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계 전체 마감은 입력된 데이터의 총계를 볼 수 있는데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마감되어 있다면 마감 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사원정보 보기는 선택한 사원의 사원정보를 볼 때 이용합니다. 그리고 절사 여부는 일정 기간 지급으로 설정된 직원의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10원 미만 절사 여부를 선택합니다. 이번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 메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